원장님, 제가 원장님들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무슨 막 피부과 관련된 카더라?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여러 개 가져왔는데 제가 물어보면 팻말을 들어주세요. 피부 타입이 뭐 건성, 지성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건 평생 같은 타입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뀔 수가 아니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시고. 피부 타입은 평생 바뀔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바뀔 수 있다. 저는 없다. 나이가 되면은 누구나 이런 피지색 같은 게 좀 말라가면서 기름도 점차 적어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직 그건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니야. 저는 오히려 지성 피부 때문에 바뀔 수 없다 X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는 기름은 당연히 줄죠. 나이가 쫌에 따라서 쭈는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름이 있다 없다만으로 지성 피부와 건성 피부로 나누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져도 모공이 피지가 많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늘어난 그리고 피부가 두꺼운 그 성질 자체는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봤을 때는 바뀔 수 없다라고 보는데 이런 건 있어요. 지성에서 건성으로 100% 가고 건성에서 지성으로 100%가 이런 그건 절대 거는 안 없지. 되는 거고 자기가 갖고 태어난 피부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데 전반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면서 피지샘이 줄기는 한다. 맞아. 대부분. 그래서 난 옛날에 지성이고 건성 하나도 몰랐어요 하시는 맞아. 분도 나이가 되면은 건조 너무 심해요 라든지 아니면은 노화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한 40, 50대 중에서 전 정말 여드름 피부고 기름이 많았는데 출산하고 나서부터 피부가 건조해요. 이런 분들. 나는 근데 그거는 내 피부 타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기름이 워낙 많았던 피부고 사실 출산하고 나면 스킨케어 뭐 제대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관리도 좀 잘 못 되고 피부 자체가 어떤 수분 로스도 많을 거고 출산을 하고 이제 몸에 호르몬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수영장 말대로 그냥 어떤 지성의 심한 정도가 낮아지는 거지 피부 타입이 바뀌기는 힘들다. 이것도 되게 막 말이 많던데 리프팅이나 레이저를 받으면 피부 속이 다 망가져서 나중에 피부도 더 얇아지고 더 처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맞나요? 아닌가요? 하나, 둘, 셋. 아니네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미신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잘못된 오해죠. 근데 이게 최근에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울세라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한때 한간에 떠들썩했던 게 뭐 울세라를 받으면 이 안에 근막이 더 너덜너덜해져서 나중에 맞아. 수술할 때 뭐 못 잡아당긴다느니 울세라 공포가 맞아. 엄청 만연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울세라의 원리가 이 깊은 층에 있는 근막을 자극을 줘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좀 강화가 되면 강화됐지 얘네들이 강화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처지니까 다시 올리고 이런 걸 반복하는 그런 시술인데 그런 과정에서 피부가 좀 더 튼튼해지지 이게 너덜너덜해진다고는 사실은 생각하기 좀 어렵고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형외과에서 거상시술 하다 보면은 이 근막이라는 게 잘 벗겨서 당기기 좋아야지 원래 그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랑 잘 달라붙어지지 않아야지 유착이 되어 있지 않아야지 당기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울세라 같은 걸 많이 하면은 이제 걔네가 붙어 있으니까 거상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힘들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뭐 너덜너덜해져서 못 쓰게 된다 이런 거는 원리랑은 전혀 맞지가 않다. 여기서 좀 더 보충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근막에 자극을 줘서 튼튼하게 해주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는데 간혹 이제 울세라를 한 달을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런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조직이 충분히 재생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런 시술을 너무 자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 정말 레이저를 잘 하고 적재적소를 잘 쓰고 충분한 휴식 기간을 주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럼 그 조직이 재생되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것들의 권장 주기가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피부가 재생이 되려면은 뭔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결론은 최신의 어떤 우리가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시술들은 피부에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의 재생, 리모델링, 정말 웰 에이징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레이저 시술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받아야 더 이득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맞는지 아닌지. 하나, 둘, 셋. 난 세모? 세모?
세모. 왜 세모죠? 아니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색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보단 여름철에 횟수를 좀 줄이기는 해요. 왜냐면 빛을 받는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얼굴 빨개지기도 쉽고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렇게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급한 게 아니고 이러면은 여름철에는 너무 과하게 하려는 건 최대한 좀 자제하는 편이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여름철 아예 안 하긴 좀 그래요. 맞아. 이게 결국에는 색소, 기미, 잡티 때문에 나온 이야기 같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이제 피부에 색소, 기미, 잡티, 노화 이런 것들이 햇빛 영향을 많다 보니까 여름에는 압도적으로 이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많아져서 환자분들의 걱정은 그거 같아. 여름에 했는데 결국 햇빛 다 쬐면 말짱 도루묵돼서 효과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겨울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색소에 국한된 것 같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 네, 여름철에는 여름철에 맞게 레이저를 조절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는 거긴 한데, 자극이 좀 더 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땀도 그렇고 뭐 햇빛도 그렇고. 안 그래도 열을 평소에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트러블 생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저는 환자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환자분 농사 지으세요? 아 맞아, 이것도 맞는 말이야. 농사 지으세요?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세요? 맞아. 뭐 야외에서 일하세요? 아니면 정말 햇빛 노출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하면 정말 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색소 치료. 맞아. 근데 선크림 하루 안 바르는 종일 사람들. 사무실에 있는 분이고 막 그렇게 휴양지에 가서 엄청 열심히 노는 분도 아니야. 근데 그럴 거면 사실 겨울과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여름과 겨울을 가릴 필요는 없지만 대신 이건 있죠. 이렇게 뭐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하는 분이면 예를 들어서 점을 빼고 우리가 테이프를 붙이고 재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 불편하죠, 환자가. 특히 이렇게 점 빼고 검버섯 떼고 이런 시술이 어떻게 보면 제일 드라마틱하고 제일 모두가 많이 하는 시술인데, 이런 시술들은 여름철에 했을 때 이렇게 땀 차고 이런 게 찝찝하니까. 힘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여름철에는 해야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근데 이거는 색소에 국한된 것 같고, 오히려 써마지나 뭐 울세라나 우리가 이제 항노화 쪽으로 해당되는 거는 여름과 겨울에 그런 시술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여름이 더 좋지 않나요? 왜죠? 잘해드리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환자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름보다는 겨울에 확 많이 몰려서 오세요.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은 겨울보다는 조금 한적하고, 사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더 많이 더 신경 써서 더 정성스럽게 케어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색소는 어떤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횟수를 주의해서 조금 해야 한다. 줄이자. 근데 다른 시술들은 다 관계없다. 아, 그러면 저 이것도 궁금했는데, 보톡스가 피부과에서 먹은 가장 약간 쉬운 그런 시술이잖아요. 근데 보톡스가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산 보톡스랑 수입 보톡스가 왜 사람이 말하는데. 실제로 내성이나 아니면 유지 기간에 차이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세모 X. 왜냐면 질문의 의도에 따라 다른데, 보톡스마다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차이는 있는 거지만, 말한 의도가 뭐 국산 외산보다 떨어진다 이거면은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지. 수입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 비싸잖아요. 어쨌든 내가 그치. 이 비싼 거를 굳이 주고 맞아야 되냐. 결국 이게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핵심의 원인이 내성과 유지 기간인 거잖아요. 국산과 외산의 차이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내성, 보톡스 내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그 보툴리눔이라는 톡신의 단백질을 붙였냐 안 붙였냐. 그러니까 단백질이 붙여진 게 유지 기간이 더 길거든요. 더 안정성이 있고. 근데 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보톡스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 맞아. 내성을 내가 따져서 고려해서 이걸 받을지 말지 고민의 문제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성이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내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몸에서 피부에 났는데 전신에 흡수될 만큼 많은 양이 깊이 있게 들어갔냐가 핵심인데, 뭐 예를 들면 승모근 보톡스나 종아리 보톡스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근육의 직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신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그러면은 항체가 생겨서 내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자주 맞지 않고 적당량이 적당층에 들어간다면 사실 그게 생길 확률은 정말 작은데, 내가 그 정말 작을 확률을 고민을 해서 이게 더 비싸서 굳이 안 받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근데 이제 원래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외산이 국산보다 더 유지 기간이 더 길고 내성이 생명이 더 적냐 이런 거 봤을 때는, 내성이 더 적다는 거는 제오민이라는 그 보톡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그 국산 보톡스가 분자량, 그 크기가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예요. 5분의 1 정도로 작아요, 배우민이. 그래서 그렇게 작기 때문에 내성을 만들 확률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내성 걱정이 있으면 제오민으로 맞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국산 버전으로 나온 코어톡스가 있기 때문에 이 코어톡스를 맞으면 내성 가능성도 똑같이 적을 뿐더러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오민하고 이 코어톡스 비교했을 때 저는 코어톡스가 조금 더 효과가 세다고 느꼈거든요. 여러 명한테 시술을 하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우리 텐즈분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정리를 해주자면 국산 안에서 그냥 국산 보톡스, 내성이 없는 국산 보톡스라는 코어톡스, 그리고 내성이 없는 가장 유명한 외산에 흔히 언급되는 제오민,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그냥 국산 보톡스, 그다음에 내성 없는 코어톡스, 국산, 코어톡스, 내성 국산. 이 외산의 대표적인 게 계속 말씀하시는 제오민, 이 세 개를 비교하자면 어때요? 비교하자면은 저는 압도적으로 코어톡스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이게 내성도 적고 유지 기간도 꽤 길다. 효과가 좋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처음 맞아보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계속 맞을지 잘 모르는데 굳이 코어톡스를 맞을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러면은 뭐 처음 맞아보는 거 한 번 맞는 거면 그것 때문에 내성 생길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국산도 맞아보시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그냥 국산 보톡스가 가장 저렴하고 맞아. 그 위가 내성 없는 국산 보톡스, 코어톡스, 그리고 더 그 위가 제오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게 핵심인데 가격 차이 거의 두 배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영 원장님은 내성, 유지기간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코어톡스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부담이 된다면 내가 뭔가 보톡스를 입문하고 효과를 알고 싶을 때는 맞아. 한 번으로 내성이 절대 생기진 않으니 가장 그냥 저렴한 국산 보톡스를 맞으셔도 무방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처럼 이제 평생 하나의 시술을 스킨 보톡스만 맞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저는 코어톡스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내성이든 유지기간이든 일단 얼굴에 맞는 건 크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단 보톡스는 맞는 게 좋다. 맞는 게 그럼요. 좋다. 아니 내성 걱정해서 안 맞는 분들은 좀 신기해요. 그 너무 소탐 대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진다. 그치? 주름이 막 생겨서 늘는 것보다는 내성 생길 때 생기더라도 거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대부분 종아리랑 승모근에서 나온 케이스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이마 이런 데 10유닛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피부과 시술은 한 번 했다가 중단하면 그 전에 효과가 사라진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사라지면 피부과를 다닐 이유가 없죠. 근데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 받는 뭐 관리라든지 시술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그 PT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운동 한 번, PT 한 번 받았다고 복근 생기냐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PT를 여러 번 하고 꾸준히 해야지 복근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게 이제 운동을 끝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해가면서 그걸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피부 건강도 내가 한 번 했다고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이제 건강한 피부가 되고 좋아지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집에서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가끔은 필요할 때는 병원에 와서 맞는 관리를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 했는데 내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다가 그만뒀더니 돌아왔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운동도 그만두면 복근 사라지는 게 맞잖아요. 환자분들이 피부과에 와서 가장 비용을 지불하고 시술을 할지 말지 고민할 때 요소가 이거 근데 할 때만 좋은 거 아니고 결국 안 하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건데 의미가 전혀 없지 않죠. 뭔가 10이 있으면 내가 0이었던 피부에서 7을 만들었다가 안 하면 5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다시 0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게 계속 중첩되고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피부에는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사라지지 않아. 맞아. 실제로 사라지지 않고 이게 되게 그런 것들- 착각인 게 노화는 계속 진행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더 늙어가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아리가 있는데 계속 물이 밑에 새는 항아리야. 그럼 물이 계속 빠지는 만큼 채워줘야 되는 거지. 인간에게는 이 햇빛과 노화라는 이 강력한 주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는 한 그냥 계속 유지가 더 필요한 거지 말짱 도루묵은 절대 아니다. 좋은 비유를 해줬는데 0에서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되게 깎여서 돌아온 느낌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맞아. 이걸 안 했으면 그냥 이대로 마이너스로 맞아, 가는 거야. 맞아. 마이너스로 가는 거랑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0으로 맞아. 가는 거랑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꾸준히 관리를 했던 분과 안 했던 어, 분의 맞아. 딱 50대로 왔을 때 변화가 맞아. 엄청 극적이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딱 오면 이분이 피부과를 좀 다니셨던 분인지 아닌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보여요. 그러니까 꾸준한 게 진짜 중요하고 진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운동이랑 피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확 드라마틱하게 변화도 없고 천천히 꾸준하게 했을 때 그래서 피부 관리를 꾸준히 받아온 분들은 보면 뭐 때문에 좋아졌는지 몰라. 근데 좋아져 있어. 그런 거 알죠? 뭔지.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 필러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필러 하면 좀 무섭거든요. 뭔가 몸에서 약간 움직일 것 같고 맞아. 그냥 무서운 느낌? 그럼 필러를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하나, 둘, 셋. 근데 사람마다 맞는 사람한테는 추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위에 어떤 목적으로만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어쨌든 필러가 채운다라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내가 넓은 부위에 대량의 어떤 채움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정말 딱 그 부분에 그 모양에 딱 맞게 채움이 필요한 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세모인 이유는 이게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모양을 딱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볼만 쏙 패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는 그 패인 부분에 딱 모양에 맞게 채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필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필러를 이길 수 있는 게 없고 심지어 모양이 잘못되거나 하면 녹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필러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약간 세모 X 쪽인 이유는 전체적인 볼륨을 만들 때 우리가 왜 흔히 풀페이스 필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필러는 저 개인적으로는 과하지 않을까. 양도 많이 들어가고 이물감이라든지 PD님이 말하신 것처럼 진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하거나 녹을 때도 균일하게 녹지 않아서 울퉁불퉁해질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필러보다는 뭔가 내 피부 내에서 내게 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시술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세모인 것 같아요. 사고가 나고서 패인 부분에 채울 때도 있고 이렇게 팔자주름, 잔주름 있잖아요. 칼주름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럴 때도 우리가 필러로 하이드로리프팅이라고 해서 그런 칼주름 없애는데도 필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 번 시술만 해도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땐 필러를 추천드리죠. 말한 것처럼 좀 이쁘게 모양이 나와야 되는 부위는 또 필러가 좋겠고 필러도 정말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는 말이 맞는 게 적재적소에 잘 쓰면은 필러만한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요. 요새 귀 필러? 요정귀라고 해서 귀 필러랑 엉덩이 필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사실 소량으로 해서 뭔가 자기 컴플렉스를 고칠 수 있다 이러면은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좀 너무 과량으로 들어가서 몸이 많이 들어가서 잘 때 불편하다든지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많이 넣는다 이러다면은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내 몸에 어떤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데 뭐 귀 필러 같은 건 사실 양이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내가 귀 어떤 위치를 바꿔서 얼굴의 크기라든지 이런 착시 효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엉덩이는 되게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중국에 성형 인플루언서 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견적을 내주는 거예요. 넌 어디가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근데 필러를 여기다가 50cc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에다 50cc를 넣어서 여기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부채처럼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게 머리 두상을 좀 바꿔준다. 그래서 넣고 나면은 이제 필러 때문에 이렇게 물컹물컹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건 너무 과하다 이거죠. 그런 건 과하다. 과하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컴플렉스를 고치는 정도의 소량 필러는 괜찮다. 부위와 양이 중요할 것 같다. 맞아요.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 김수영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